네, 계속해서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그 주인공이 됐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조방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 다양한데요. 조방원의 시대였던 상반기입니다. 특히 조선주는 한미 조선협력 이슈가 있었죠. 마스가 기대감이 또 상당했는데 유동우 대표님, 조선주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조선 쪽은 24년부터 랠리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네. 조선업의 호황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됐고 올해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효과를 조금 더 증폭시켰습니다.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시사에 관세 무풍지대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최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한화를 직접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거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올해도 연초 대비해서는 150%에서 2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조선 중공업주들이 연간 수주 목표치를 70에서 90% 가까이 달성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미 해군의 새로운 프리기탐 건조 계획 발표와 함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 언급이 되면서 황금 함대 프로젝트 현실화가 가까워진 셈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져서 국내에서 이제 언급한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동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환율 수혜 그리고 견조한 실적, 다시 새로운 수주 확보라는 상승 추세의 확대의 기본 틀을 유지한 거니 결국 이제 조선주에 다시 실적 시즌 전후에 추가 반등들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도 사실 조방원 함께 올해 랠리를 보여왔었던 그런 섹터인데 최근에는 좀 다르죠. 조선 원전과 다르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걱정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밸류업이 좀 많이 됐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상승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쉬어가자는 개념인데 사실 방산주의 약세 현상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즘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쉽게 그냥 딱 끝난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일단 그 방산주의 주도주를 보면 한화에어로가 있는데 한화에어로가 23년 10월에 기억이 나는 게 91,800원이 주가의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고가를 올린 게 11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쉬는 구간으로 들어간 건 미국과 베네수엘라 분쟁이 심화되고 또 지상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대 로템의 그 방산 수출 성과 또 미국 플래닛 랩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또 스페이스X의 IPO 추진 소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방산주를 또 투자 심리를 아주 좋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방산주들은 일정 기간의 기본적인 조정을 거치겠지만 끝났다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조정 구간을 마무리 짓고 재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방원의 마지막 원전입니다. 원전이야말로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켰는데 김진 대표님,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2026년 또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될 시점 아닐까요? 네, 앞으로도 저는 원전주는 계속해서 큰 AI의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그 화력 발전은 물론이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단순한 그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라든지 부품 교체, 안전 설비 투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산업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또 단가, 납기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전 EPC 프로젝트의 그 수주 및 그리고 핵심 기자재 공급 등에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그리고 가스터빈 등 전 부분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A 등을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두 개의 저희가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하반기 코스피 4천 시대를 이끈 주역이죠. 삼성전자가 11만 전자, 하이닉스가 60만 닉스에 도달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AI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워낙 말씀을 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볼까 하는데 허인남 대표님께 먼저 좀 가보죠. 반도체 앞으로의 그 진행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그 10월 말까지 이런 그 대형주, 그 빅2 중심으로 한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그 수급이 몰려 있었고 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달 가까이 좀 지지부진한 이제 횡보를 이뤘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26일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가 세 섹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는데요. 로봇과 그리고 AI 바이오 그리고 AI 반도체였는데 이 두 섹터를 따라잡는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가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빅2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반도체의 전체적인 이제 추세를 확인하면서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에 대한 수급 집중 그리고 또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인데요. AI 시대의 진짜 리스크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품론, 과열이 아니라 결국 이제 과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도를 조절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내년과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도했던 AI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속도 조절을 그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지만 결국 이제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 그걸 다 증명해내면서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 국내 반도체 투탑인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1분기와 4분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실적들이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반도체의 랠리는 한 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기대감도 컸었고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불안감도 높았었던 그 반도체 AI 쪽인데 김진 대표님은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좀 강조해주고 싶으실까요? 예, 강조를 드리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실적이 거품론을 압도할 거다. 예, 그러니까 AI 거품론은 있지만 숫자로 그 논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추정치가 90% 이상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60%가 넘는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평균 목표 주가가요. 삼성전자는 약 14만 원 선이고 SK 하이닉스는 약 75만 원 선으로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25% 내지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내년에도요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세 분의 의견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또 반도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도가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때문에 좀 피해도 입었었지만 사실 연말로 가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포지션 때문에 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김영구 대표님께 전략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요? 사실상 상반기에는 관세 압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이오 기업들이 좀 힘들기는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제약 지수가 13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리스크가 해소됐고 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생물보안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또 국내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곧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힘을 실어줄 거예요. 또 1월 12일 날 열리는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네. 25년에 기술 수출을 앞세운 기업들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지금 대표적인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20조 원을 넘는 수출을 이끌어냈어요. 그럼 26년에도 정책, 금리, 기술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 RNA, ADC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 수출 성과가 기대가 되는 쪽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글로벌 1위 CDMA 관련주인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지금 좀 신규로 인적 분할된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12월 26일 종가가 169만 2천 원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 내년에 가면서 초반에 가면서 2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에 좀 눌림 목조정이 들어왔을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까지 또 함께 언급을 주셨네요.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도 AI와 결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볼까 하는데 허인남 대표님, AI가 이제 제약바이오와 융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화에 대해서는 투자 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인 이제 그 금리에 민감한 이제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한 축이 이제 모든 게 AI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좀 글로벌 좀 패러다임의 전환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AI에도 이제 좀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오픈 AI 등 주요 빅테크들이 AI를 접목한 이제 헬스케어로의 그 투자 확대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는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정부가 5년 내에 AI로 IND 300건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주도주는 이제 그래피, 이뮤논시아, 뉴로필, 로켓 헬스케어 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천드렸던 그래피도 이번 주 이제 신고가 추세로 이제 진입하는 흐름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그 눌림목을 형성하며 다시 한번 이제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에 이어서 이번에 2차 전지로 한번 가볼까요? 전기차 캐즘을 딛고 ESS로 거듭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진 대표님께 2차 전지 관련한 또 앞으로의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올해를 잠깐 짚어보면 올해 그 2차 전지주는 그 전기차 캐즘과 또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으로 인한 우려가 좀 컸었습니다. 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적인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2분기 이후부터 셀 3사 및 소재 업체들의 모멘텀이 새롭게 강화되면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망의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ESS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그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이어지겠습니다만, 반면에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탈중국화와 함께 글로벌 EV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ESS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맞물리면서 2차 전지주 그 주가에 있어서도 그 올해 시작된 긴 바닥권에서의 그 탈출 및 대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탑픽으로는요, 대형 셀 제조사 중에서는요, 삼성 SDI와 LG 엔솔을, 그리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LNF,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산업군 내에서 부담적인 그런 또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악재적인 변동성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또 정말 질주가 가능할까? 어떨까요? 김영구 대표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그동안 압도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에서 그냥 시장을 잠식시켰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그걸 야금야금 뺏어 먹는 지금 시기입니다. 시장을 파이를 좀 가져오고. 예, 맞아요. 네. LFP 쪽도 그렇고 ESS 쪽도 그렇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금 뺏어 먹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재라든가 이런 규제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가 다 갈 거리라고 제가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조금 전에 그 김진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셀 기업 중에서는 저는 LG 엔솔, 네.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처엠 요 종목들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로봇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로봇과 AI가 결합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분위기를 타고 최근에 또 로봇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허인남 대표님, 로봇이야 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의 투자 접근 전략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하다 보실까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중에서도 이제 하반기 그 전체적인 그 상승률을 봤을 때 이 로봇 섹터의 주도주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 과열 구간이라서 좀 쉬는 구간도 어느 정도 이제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역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그 내년부터 휴머노이드가 본격적 양산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반도체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패권 전쟁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정 명령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클로봇,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는 사면,
할라캐스트, 하이젠 RNM이 이제 탑픽을 형성하고 있고 감속기 부분에서는 이제 SPG와 이제 우린 PTS 등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섹터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타점 그리고 또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을 계속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주의 전망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 호재를 할 수 있겠고, 다만 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숫자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뭔가 기대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양립을 하고 있는데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상업화와 그리고 양산 단계의 첫 발을 디디는 이제 내년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 한국과 미국의 이제 로봇 산업 정책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 중국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대규모 양산 계획을 체결하는 중국 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중국 내 부품 공급망에 확립이 됐고, 그리고 로봇의 가격이 이미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중국 휴머노이드 가격이 2023년 8월 대비해서 2025년 10월에는 67%나 하락을 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 쪽의 양산이 본격화됐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와 피규어 AI 등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도 양산 설계를 적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동차와 공유하는 부품 체계와 동일한 생산까지 염두에 두면서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로봇주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주도 테마가 아닌 업종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가 가능해서 여전히 접근 관점은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그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